네, 섹터이드입니다. 지금은 파이널에서 출시한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이어폰 ZE8000, 우리 뭐 요즘은 Z8000이라고 부르는 그 제품의 통합 품질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Z8000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거의 40만 원대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파이널의 플래그십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통합 품질도 조금 더 사양된 다른 이제 동급의 기기들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영상은 단순히 통합 품질 확인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제품 리뷰를 듣기 위해서 다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품 리뷰를 하는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품 리뷰가 필요하시면은 더보기란에 있는 이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통합 품질 녹음을 하면서 그냥 짧게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분들은 상관없지만은 이제 뭐 여러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풍절음이 나오는 발음이라던가 뭐 여러 환경 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좀 민감하게 체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넘겨 가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품 얘기를 하겠지만은 통화 녹음을 하는 시점에서는 워낙 좀 짧게 사용하고 이야기를 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최종에 나가는 리뷰하고는 좀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리뷰를 원하시면은 이제 더보기란에 있는 블로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잘 들리는지 그 정도만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뭐 제품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8000은 뭐 이미 리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정보를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것 같고, 솔직히 제8000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이미 다 구매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이미 여러 리뷰를 통해서 뭐 아셨겠지만 사실 조금 가격대를 생각하면 좀 애매한 제품입니다. 이제 애매하다는 건 제가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한 거고, 현재까지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은 이게 과연 팔릴까? 이게 과연 팔릴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뭐 코덱 같은 경우는 AAC랑 aptX 어댑티브를 갖고 있고요. 근데 aptX 어댑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퀄컴이 초반에 어댑티브를 열심히 풀 때는 이제 HTTP ATPX HD까지 이제 패키지로 넣어서 껴서 팔았었는데, 이제 하이 호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HD로 작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이 되고 나서는 가격도 살짝 높이면서 이제 HD를 빼버렸어요. aptX HD를 빼버렸기 때문에 어댑티브가 지원되지 않는 기기에서는 aptX 또는 AAC로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음질적인 그런 이제 정보량적인 측면에서는 어댑티브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저같이 뭐 아이폰 유저한테는 사실상 조금 맞지 않는 기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요 가격대에서는 멀티 포인트나 멀티 페어링, 요즘은 이제 멀티 포인트도 앱을 이용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는 추세인데 둘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둘 다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 배터리 타임도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못 쓸 정도는 아닌데 요즘 제품, 특히 이제 가격대를 감안한 제품 규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배터리 타임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뭐 케이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넉넉한 배터리 타임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모로 좀 애매합니다. 이어틱 같은 경우도 이제 요 이어폰 같은 경우는 바타입인데 안쪽이 약간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스포츠형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윙팁을 쓸 때 이제 이어폰 노즐이랑 그 하우징을 같이 감싸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8천 같은 경우는 윙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하우징을 감싸는 그런 구조의 이어팁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뭐 커스텀 이어팁을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구조상 노이즈 캔슬링을 할 때 이어폰이 이제 웨이도까지 덮어서 감싸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는 이어팁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이어팁이 이제 완벽한 원형으로 돼 있어요. 완벽한 원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참음성도 제품 가격에 비해서 참음성도 살짝 부족한 편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느끼는 노이즈 캔슬링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제가 이제 메인으로는 소니 링크버즈 S를 쓰고 있거든요. 링크버즈 S랑 비교했을 때는 링크버즈 S가 훨씬 더 노이즈 캔슬링이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제 가격 대비 뭐 성능이나 뭐 여러 가지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통화 품질이라도 좀 좋으면은 어떻게 좀 어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댑티브 코덱을 사용했기 때문에 CVC가 기본 패키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CVC는 마이크에 들어가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통화를 할 때 외부 소음을 이제 안에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어느 정도 삭제를 하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좀 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차량 소음이 아예 안 들리는, 외부 소음이 아예 안 들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진짜 잘 돼 있는 제품들은 외부 소음이 아예 안 들리는 제품들이 있고, 조금 좀 준수하게 적용된 제품들은 외부 소음이 약간 물 먹은 듯이 먹먹하게 들리고 말하는 사람의 소리만 좀 깔끔하게 들리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8000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베스트는 외부 소음이 아예 안 들리는 게 베스트인데, 사실 파이널이 뭐 유선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그 무선 쪽으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소음을 차단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잘 되면은 이제 외부 소음이 좀 먹먹하게 들리는 정도까지만 와도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소리는 그냥 딱 파이널스러운 소리예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근데 이제 항상 파이널 이제 이 시리즈 특히 쓰시는 분들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파이널이 이렇게 해상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8점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앱에서 뭐 8K 사운드라던가 뭐 그런 식의 보정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상도가 높다라는, 애초에 그런 식의 튜닝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약간 이게 단순히 음악성만 놓고 따지자면 모르겠는데,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쪽은 이제 약간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기능이나 성능도 조금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제 구매자들은 대체로 그렇죠. 이게 단순히 음악성만 놓고 따질 것 같으면 유선을 쓰지 왜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겠어요.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파이널이 그런 쪽에 대한 그런 이제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감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전반적인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따지는 성능적인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한 감이 있어요. 특히 앱 같은 경우도 앱이 약간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 기기를 인식을 했다 못했다 이럽니다. 이게 또 쓰다 보면 은근 불편을 해요. 그 다음에 뭐 EQ 같은 경우도 커스텀 설정이 가능한데, 설정을 해도 큰 변화를 못 느껴요. 설정해도 큰 변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사실상 있어야 마나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어, 진짜 파이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조금 추천하기 좀 애매한 제품이다. 그리고 파이널은 유선과 블루투스 이어폰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 조금, 이제 차후에 이 이후에 제품을 출시할 때에는 예, 블루투스 기기는 블루투스 기기에 맞는 그런 관점을 갖고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출시하는 제품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이 빠져 있어요. 근접 기능, 뭐 착용 감지 센서 다 빠져 있기 때문에 한쪽 이어폰만 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열면은 자동으로 전원이 켜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여는 순간 페어링이 진행되는데, 아쉽게도 페어링 속도도 좀 느립니다. 페어링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케이스를 열고 제품을 뺄 때까지도 페어링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튼 어, 뭐 모노 사용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왼쪽이 마스터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열면서 페어링이 되면은 제가 오른쪽 이어폰을 먼저 꺼내다 하더라도 왼쪽 이어폰이 이제 마스터로 잡히기 때문에 왼쪽 이어폰에 달려 있는 마이크가 메인 마이크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한다고 하면은 왼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그게 없는 한은.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왼쪽 이어폰을 빼서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왼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조용하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대로변이나 이제 큰 시끄러운 곳에서는 입 앞에 갖다 대고 손으로 이렇게 살짝 감싸듯이 사용하면은 외부 소음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굳이 이것까지 녹음을 하는 이유는 항상 드리는 설명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어폰으로 통화를 해야 되는 장소들이 있어요. 이제 상황이나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라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진짜 시끄러운 장소, 뭐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통화를 하거나 버스 안, 지하철 안 이런 데서 통화를 해야 될 때는 이어폰을 들고 이렇게 감싸듯이 손으로 막아주고 통화를 하면은 괜찮은 통화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얼마 전에 이런 문의가 있었어요. 이제 저의 다른 제품들 쭉
통화 녹음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통화 녹음이 꽤 괜찮게 된 제품을 구매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버스랑 지하철에서는 통화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버스랑 지하철에서는 이 우리 외부에서 대로변에서 통화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그 엔진이랑 지하철 진동에 나는 그 강한 저음 있잖아요. 그게 마이크에 들어가면 퍽퍽퍽 거리면서 소리를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통화 품질이 좋은 제품들도 지하철이나 버스 특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통화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애플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통화가 아예 불가능은 아니고 통화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저음의 진동이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소음을 다 잡아가거든요. 중간에 다 커트를 해버리기 때문에 소리가 막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할 수 있는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면은 어느 정도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저희 사무실 앞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이제 퇴근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사람 소음은 없고 소리만 울리는 장소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제8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통화 녹음을 할 때는 미리 들어보질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랑 실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도 실제로 안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화 품질에 대한 판단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준입니다. 저는 이제 가이드만 드릴 뿐이에요. 그동안 사용했던 제품들과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가 나오면 좋다, 이 정도가 나오면 안 좋다라는 가이드만 드릴 뿐이지,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서 난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면 통화 품질이 괜찮은 거고, 아니 난 이거 못 쓰겠다 하면 통화 품질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어려운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제 가이드를 좀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그것도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다른 이제 제품들 녹음한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가격대가 비슷한 제품들 걸 이제 같이 비교해서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출시한 제품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통화 품질 사양 평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통화가 괜찮을 거예요. 이제 대로변과 지하철 역사 이 정도에서만 좀 차이가 날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참고하실 점은 이제 간혹 이제 소리가 좀 하울링이 나는 제품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 거 이제 막 동굴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가격대에 있는 제품들은 그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깔끔하게 들려요. 깔끔하게 들려야 정상이고, 만약 깔끔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좀 통화 품질 성능이 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소리가 좀 울렁울렁 거리는 증상들이 있었어요.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져졌다 작아졌다 하는 증상들이 있었고, 특히 제8천처럼 이제 CVC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그런 증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제 목소리가 이제 CVC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그 튜닝이 잘못되면은 이제 말하는 사람 소리가 뾰로로로록 거리면서 약간 기기음처럼 변조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증상이 지금 있으면 안 되지만은 그런 게 있는지 여부, 만약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화 품질이 나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복도에 있어도 제가 소리 울리는 복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소리가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한쪽 이어폰을, 왼쪽 이어폰이 되겠죠? 왼쪽 이어폰을 마이크처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왼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제8천 같은 경우는 뭐 근접 센서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이제 뺄 때 바 부분에 있는 터치 영역만 건드리지 않는다면은 통화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바 쪽도 이게 살짝 애매한 게, 보통은 바 타입은 바 끝 쪽에 입을 향하는 쪽에 마이크가 달려 있는데 제8천은 바깥쪽을 향하게 마이크가 돼 있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약간 이게 통화에 대한 좀 그런 배려가 있는 제품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제가 살짝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가격대가 있고 이제 파이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을 몇 차례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뭐 빔포밍 설계를 해서라도 잘 맞췄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입에 가져다 대고 통화를 했을 때는 좀 소리가 갈라지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죠. 그런 부분만 조금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깨지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차량 소음이 심한 도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금요일이고요. 지금 장마철이라 계속 내려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비가 안 오는 날 좀 촬영을 이제 녹음을 해보고 싶었는데,
비가 지금 뭐 일주일 때 계속 오고 다음 주도 계속 비 출시가 되어 있어서 그냥 부득이하게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리그 마감 날짜가 있으니까 마감 날짜 전에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부득이하게 비가 오지만 통화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7호선 강남구청역 앞 4거리고요. 왕복 4차선과 8차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기 때문에 차량 신호를 상관없이 제 앞으로 계속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량 이동이 많은데 비가서 와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 소리가 좀 더, 비 오는 날은 소리가 소음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비가 오기 때문에 차량 소음이 좀 더 크게 들리고 오늘 바람이 워낙 심하게 불고 있어요. 바람으로 인한 소음이 좀 더 들어갈 것 같기는 하지만 뭐 항상 맑은 날만 쓰는 건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비캐시 어댑티브 코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댑티브 CVC가 무조건 패키지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어댑티브 CVC가 없던데요. 뭐 이런 게 아니고 CVC가 원래 기본으로 패키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댑티브를 쓴다고 하면 무조건 CVC 튜닝을 해야지 라이센스 값을 제대로 활용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는 어댑티브 코덱을 썼는데 우리 회사는 어댑티브 코덱만 썼지 거기는 CVC를 활용 안 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CVC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CVC가 들어가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차량 소음이 안 들려야 돼요. 제 앞으로 지금 계속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차가 이동하는 소리가 안 들려야지 이 가격대는 사실 정상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꽤 비싼 제품들조차도 주위에서도 완벽하게 CVC 튜닝을 맞춘 제품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 그동안의 경험상. 어떤 제품인지는 까먹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바라지는 않고, 이제, 사실 안 들려야 정상이지만은, 만약에 지금 뒤에 뭔가, 하는, 말씀, 웅웅거리는 정도의 소음만 들린다. 이게 지금 배로변에 나와 있는 게 맞냐? 이거 뭐, 수상하다. 기계 돌리는 소리 같은 것만 난다. 라고 하면은, CVC 튜닝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차량 소음이 그대로 같으니까 이게 뭐 네가 말하는 그 소음이 들어준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파이널에 갈 길이 아직은 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그 와중에도 제 목소리만 잘 들린다고 하면은 상하품질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상하품질은 뭐 무난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무튼 이런 환경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량 소음이 또 되게 날카롭게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통화 품질을 높이겠다고 마이크 감도만 올려놓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차량 소음이 굉장히 크고 날카롭게 들리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로하고 뭐 불쾌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다고 하면은 진짜 통화 품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그때는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제 목소리만 잘 들린다면 통화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바라는 바의 수준은 딱 이제 지금 차량 소음이 웅웅거리면서 넉넉하게 들려서 제 목소리에서 깔끔하게 들리는 정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냥 마이크만 들고 있는데 제가 이 손을 한번 감싸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손으로 감싸서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좀 전에 차량 소음이 굉장히 심하게 들리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때요? 주변 소음이 거의 안 들리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게 되면은 진짜 얼마나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충분히 깔끔한 통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꼭 이렇게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싼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도 이렇게 한쪽 이어폰을 들고 통화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디서든 굉장히 깔끔한 통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매번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비싼 제품들 중에서는 이제 근접 센서가 강제로 작동을 해서 한쪽 이어폰을 들고 통화할 수 없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면에서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제 앞으로 막 오토바이 엄청 지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손을 한번 치워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이런 손을 치웠을 때랑 손을 댔을 때랑 덮었을 때랑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물론 제 8000이 CVC가 정상적인 튜닝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손을 댔거나 뗐거나 차이가 없이 깔끔하고 조용하게 통화가 가능하겠지만은 만약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손으로 감싸주고 통화를 하면은 좀 더 깔끔한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손을 감싸지 않고 양쪽 귀에 꽂고 통화했을 때도 조용한 통화 품질이 나왔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따가 퇴근하면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철 역사고요. 여기는 이제 9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환승 지점으로 보면은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중앙에 큰 홀이 있어요. 뭐 약속자분을 만나고 그 홀에 있는데 거기 이제 소리가 좀 울리고 주변에 이제 안내 방송 같은 게 나오고 사람들 쓰는 것도 섞이고 이러기 때문에 또 되게 혼잡한 그런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병원이나 뭐 마트 뭐 이런 곳에서 통화했을 때랑 약간 유사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로변과 다르게 이런 데는 이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반적인 그냥 저 평소에 이제 친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정도의 톤으로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목소리 톤을 좀 높여서 사용을 하면은 이거보다 좀 더 깔끔한 통화 품질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예전 뭐 이제는 워낙 그동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자면은 예전에는 뭐 아무리 대로변에서 괜찮은 통화 품질을 보여준 제품들도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통화 품질이 잘 안 나왔어요. 특히 이제 제8천처럼 이제 CVC가 들어간 제품들은 주변에서 들리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랑 말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이제 알고리즘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지워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예전에 그런 제품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제품들이 거의 없고 이제 좀 저렴한 제품들도 충분히 괜찮은 통화 품질을 확보하기 때문에 제8천은 지금 굉장히 깔끔한 통화 품질이 나와야지 정상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만약 뭐 굉장히 깔끔하진 않더라도 뭐 이 정도면 준수하다라고 여러분이 느끼면 나쁘진 않은 거겠지만은 일단 CVC가 들어가 있으면 지금 주변 소음이 안 들려야 돼요. 아까 이제 맨 처음 녹음했던 조용한 통화 부스에서 녹음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와야지 일단 정상이고요. 거기에서 좀 멀어질수록 통화 품이 점점 좀 낮아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이제 뭐 사람 소음이나 울리는 소음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리기는 하지만은 아까 대로변에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저도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괜찮게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쪽 이어폰을 들고 통화를 하면은 어떤 이어폰이든 아무리 구린 이어폰이라도 깔끔하게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도 퇴근을 하면은 들어봐야겠지만 제8천의 통화 품질이 매우 매우 좋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다 구매하셨겠지만은 이게 진짜 제8천 같은 경우는 정말 파이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구매하기가 좀 어려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리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도 궁금해서 받기는 했는데 뭐 어떻게 써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사실 가격을 생각하면 이게 가격이 좀 낮았다면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뭐 아무튼 간에 뭐 어쩌다 보니까 넋두리를 해버리게 됐는데 아무튼 CVC의 능통한 튜닝을 통해서 굉장히 깔끔한 통화 품질을 지녔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파이널 제8천의 통화 품질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섹트웨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